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죠.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과 비슷한 이른바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기도가 지역 내 이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곳들 현황을 조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전세 피해 고위험 주택 현황을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시가 매매 가격의 전세 보증금이 80% 하는 걸 일반적으로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요. 이 80% 이상인 고위험군이 21,974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주택은 8,545호고요. 90%에 이르는 주택 역시 6,233호에 이르렀습니다. 무려 100%에 이르는 주택 역시 7,196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세가율이 매매 가격의 80% 이상인 주택이 1,000호가 넘는 지역은 화성, 수원, 고양 순으로 모두 도내 11개 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지역 역시 화성시가 1,468호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 전세 피해 고위험군 분석은 경기도가 전문 업체의 용역을 통해서 5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주택 33만 4,300호 가운데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오피스텔 임대인을 추출해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도는 이들 전세 피해 고위험 주택이 대부분 역세권에 밀집돼 있다면서 고위험 주택 분포도를 공개하는 한편 시군과 협력해서 피해 대책 및 대응, 공동 대응을 나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경기 도내 깡통 전세 피해 이 현황을 조사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피해 구제 또 예방을 위해서 이건 근본 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강력하게 마련해야 된다 이런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언급됐습니까? 김동연 지사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다. 그리고 턱없이 대책이 부족하다면서 전세 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대책, 근본적 대책을 건의를 했습니다. 피해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대책, 그리고 전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를 했는데요.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를 특별법에서 지원하는 피해자의 범위가 지금 상당히 까다롭고 모호하고 지나치게 좁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폭넓게 인정을 해서 요건을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리고 최우선 변제 보증금 규정을 상한 규제를 폐지를 하고, 또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100%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또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즉시 발생토록 하게 하고요. 또 자주택 보유 임대인으로 하여금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과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을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네, 경기도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도 차원에서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전세 사기 대책으로 인천시라든지 부천, 울산에서도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대책을 마련했다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자체 대책으로는 우선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원이 돼서 출자를 통해서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구제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운영에 따라서 보증금 피해를 조기에 회수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럴 경우에는 동시에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청약에도 불리하지 않다는 게 경기도의 이야기입니다. 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또 경기주택공사 GH의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해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을 하고요. 긴급 지원 주택에 입주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전적 손실로 생활고에 겪는 피해자들에게 생계 유지를 위해서 긴급 생계비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요. 이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자들의 법률, 금융, 주거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위해서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전세 피해자들 도나 정부 차원에서 좀 대책이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포커스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 시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위탁 운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신상진 성남시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퇴진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요? 예, 성남시 의료원 위탁 운영을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가 신상진 성남시장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성남시는 원장 공석이라든지 의료진 부족 사태 등으로 진료와 수술이 원활치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 의료원을 대학 병원급의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성남시 의료원이 전체 500병상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 중에 의사 정원이 99명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서 59명만 근무하는 등 지금 결혼율이 40%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행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 의료원 위탁 운영 반대, 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런 상황인데도 신 시장은 성남시 의료원 원장을 채용하지 않거나 방기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 채용을 지원하고 강제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독선적인 밀실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상진 시장을 고발하고 성남시장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최종 책임자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공공의료 기능 약화를 초래했다면서 전면적인 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성남시 의료원을 위탁 운영하겠다는 신 시장 측 입장과 이를 저지하겠다는 시민단체 간의 극한 좀 대결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취임 직후부터 말씀하셨듯이 성남시 의료원의 민간 위탁 지금 신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성남시의 입장은 뭡니까? 신상진 시장은 취임 직후에 줄곧 성남시 의료원을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대학 병원구에 위탁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상황입니다. 예. 또 신 시장의 또 공약사항이었기도 했었고요.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굳건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남시는 지난 2월에 성남시 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요. 이후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대면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학 병원급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는 즉 위탁 운영 찬성 의견이 61.9%에 달했고요. 성남시에서 자체 운영해야 된다는 위탁 운영을 반대하는 의견이 38.1%에 그쳤다고 하면서 이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장 공석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 10월에 원장이 사임한 이후에 의무 부원장 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신속하게 원장 지금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진료비가 상승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시장 직속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표준 진료 지침을 통해서 과잉 진료를 예방할 경우에는 의료비 상승 문제도 피할 수 있다라는 보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오는 7월과 9월에 성남시 의료원 운영 방식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에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 안에 운영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긴다는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대형 병원급 위탁 운영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시와 시민단체가 이렇게 충돌하면 지금 의사 정원도 40%밖에 못 채웠는데 시민들은 의료 공백 더 걱정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이 정상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금 갈등이 고조되면서 의료원의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거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뭐 병원을 운영하든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든 모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지금처럼 갈등, 극한 대결이 계속될 경우는 정상화는 요원하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는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정상화는 더 요원해지고요. 성남시의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물리적 충돌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처럼 극한 대결보다는 정상화를 위한 대화가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남 시민을 위해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인포커스 이도형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